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또 휴일에 갑자기 발표를 하셨어요. 물론 9월 초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미리 공언한 바는 있긴 한데, 최근에 금요일 오후에도 하고 또 일요일에도 하고 토요일에도 하고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겠죠? 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97 부동산 대책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전문가분들, 언론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여기저기 다 그게 대서특필돼서 나왔더라고요. 어제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전 두 가지 정도를 봤어요. 첫째, 공급 주도로 매년 일기 신도시 한 개, 한 27만 채, 30만 채 가까이 되더라고요. 2030년까지 매년 30만 채 가까운 걸 허가를 하겠다, 공급하겠다가 아니고 실질적인 착공을 하겠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착공이라는 말의 이제 의미를 일반인 분들은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통상은 시공사들한테 택지를 분양하면 시공사들은 그거를 저울질을 많이 해요. 경기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위례죠. 최근에도 나온 호방건설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호방건설 10년 전인데 그때 분양받았던 택지를 아직도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분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통상 LH에서 분양하는 택지들은 조건이 달리긴 합니다. 이제 몇 년 내에 5년이면 5년, 10년 내에 분양하세요라는 조건이 달리긴 해요. 분양하면서. 그렇긴 한데 그 5년, 10년이 사실은 짧은 것 같지만 엄청 길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정책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건설사는 시장 상황 봐가면서 자기들 이익에 맞게 시기적으로 잘 조율하면서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거를 막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큰 겁니다. LH 주도로 택지 분양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까지 하겠다. 물론 착공을 한다는 의미는 분양도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착공을 하고 나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지하 조공사죠. 이때쯤 돼서 분양 준비를 하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직접적으로 공공주도로 하겠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하다. 물론 거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이미 택지로 공급했는데 유유부지로 남아있던 것들을 빠르게 착공을 하겠다. 착공이 중요한 겁니다. 인허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저는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책보다는 조금 셌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제 2달 됐어요.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긴 할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신뢰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이 조금이라도 좀 강하겠죠. 다른 기존의 정부보다는. 기존의 정부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갑자기 300만 원을 짓니, 100만 원을 짓니, 공급한 이런 구호적인 구호가 있었어요. 기존의 지금 많은 정부들이. 가격이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사후 약방문 처방하듯이 그런 공급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또 정권 바뀌고 나면 유야무야 되고 구호로 끝나고 이랬는데, 이번 정부는 뭔가 다르긴 달라요. 실제로 좀 셉니다. 그리고 공공주도로 공급을 한다. 그래서 택지 분양을 안 하고 직접 시행을 한다. 이 와중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죠. 옛날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을 때 토지공사는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공사는 중앙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치면서 토지주택공사가 됐는데 LH가 된 거죠. 지금은 그냥 택지 분양만 하죠. 임대주택하고 이걸 하는데, 예전에 주택공사로 다시 돌아왔다. 한 15년 전, 20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바뀌는 어떤 정책 방향이다라는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신뢰도는 있습니다. LH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약간 비판적인 어떤 약간 보수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LH가 부채가 많아서 뭐 되겠어?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뭐 LH가 부채가 많고 예를 들면 한전이 부채가 많고 뭐 철도청 우리 공공기관이 부채 없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LH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채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채를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분양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채권 발행을 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 들고 있고, 그 다음 대책으로는 규제입니다. 뭐 대출 규제도 있었어요. 전세 대출 규제도 대출 보증도 2억으로 또 한정한다. 뭐 임대사업자, 주택 매매사업자는 뭐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는 LTV를 제로로 한다. 그 다음에 규제지역이죠. 조정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규제지역에서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강남에 10억, 뭐 20억짜리면 50%는 인정을 해줬어요. 담보 인정 비율로. 그러면 20억짜리면 10억은 담보로 잡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10% 갭이 커요. 그것도 고가주택은 특히나 그런 부분이 큰데, 제가 6월 25일 날 촬영할 때 말씀드렸죠. LTV 40% 많으면 30%까지도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지없네요. 그냥 40%로 바로 그냥 조정해 버리네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런 규제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게 저는 이번 대책의 어떤 주요한 포인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력한 어떤 추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분명히 추진 의지는 있다라고 보이고, 또 정권 초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나 시장이 또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카드가 있다. 제가 근데 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은 자기부담 비율을 주택보증이죠. 기금을 계속 충당해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일반인분들은 그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지금 주택 관련한 대출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 자본금도 계속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주는 거를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거의 일반인들한테는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크다고 봐요. 결국은 LTV 규제도 좋고 DSR 규제도 다 좋은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전세대출 이런 주택 관련한 대출의 자금을 조인다, 줄인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금융권은 해주고 싶겠죠. 안정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은 대부분 뭐 이제 눈에 보이는 LTV 규제나 뭐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면에 금융권 규제도 같이 들어있더라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청원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부동산 감독원 뭐 이런 데를 신설하자라는 청원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아예 국토부의 그런 감독기관 조사기관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세 조작하셨던 뭐 다는 아니겠죠. 최근에 그 1000건 이상의 부동산 해지 사례가 있었다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 잠 못 자는 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강남에 또 물론 고가주택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 같아요. 국세청장님이 얘기하셨죠. 30억 이상 고가주택. 30억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증여나 뭐 이런 부당 거래들에 대한 부분을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0억이란 기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0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억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이런 기준이 제시됐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30억은 어디에 있는 집들이야? 대부분 강남 3구, 그것도 특히 강남구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생각하시고 섭섭섭섭 물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국토부 관련한 이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저는 뭐 눈에 보였던 기사 내용 이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산가들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가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입니다. 또 하나 그 뒤 이면에 있는 자금 출처 조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포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다. 잠 못 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반포 같은 경우는 너무 소문이 무성하게 나 있어요. 뭐 주택 거래를 안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반포에 대한 소문은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다라는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 투자를 또 공격적으로 좀 하셨던 분들은 좀 쉬어가시는 또 시장을 좀 관망하는 이런 시기인 것도 분명한데 이번 대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센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제 맛보기는 끝난 것 같고 6.27 대책이 맛보기였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9.7 대책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나올 만한 대책, 공시지가 현실화, 전세대출 DSR 포함 이런 기본적인 또 정책들도 대기하고 있다.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에 세제 개편안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나면 여러분들은 그 지방선거 위에 불어올 태풍을 미리미리 좀 예견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9.7 대책에 대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제가 책을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030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미리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지금 올해 쓰는 책은 초고가 지금 다 나와서 올해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 중인데 내년에 써야 될 책이 뭔지는 정했습니다. 네, 2030년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할지 정해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이라 할까요? 뭐 정해진 어떤 우리의 미래 뭐 이런 것들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 있죠. 그 2016년인가 나온 책인데 인구 감소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부동산의 2030년 모습 미리 한번 내년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